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농업과 농산물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독실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똑똑한 시대죠. 농업 분야는 어떨까요? 농업도 당연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오늘은 스마트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이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벼 품종이 재래종과 도입종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키가 커서 잘 쓰러지고 각종 병에도 약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는 그야말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 정말 쌀 한 톨까지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잖아요. 1964년 고 박정희 대통령은 질 좋은 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증산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이름도 푸르른 녹색혁명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녹색혁명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었던 이 시기에 있었던 혁명을 우리가 녹색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쌀보리 콩의 자급 달성, 녹색혁명 완수라는 구호하에 다수학 벼 품종 통일벼가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일단 통일벼는요, 자라는 속도가 기존 벼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발빠르게 보급을 해서 재배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65년 연간 쌀 생산량이 350만 톤으로 당시 2,500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리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는데요.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77년 연간 쌀 생산량이 무려 6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히 어마어마한 결과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녹색혁명이 식량이 모자라 쌀밥을 먹지 않는 날을 지정했었던 그런 무미일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무미일은요, 오늘은 쌀을 먹지 않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까지 했었던 날이었던 겁니다. 이후 1980년대 농업은요, 녹색혁명을 넘어서 이제 백색혁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기후 조건을 극복해서 연중 신선한 작물 생산을 가능하게 했었던 비닐하우스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비닐하우스 색깔 어떻죠? 알록달록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지 않고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로 들판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다고 해서 백색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대학 시절에 리포트로 썼던 겁니다. 세계 최초의 온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온실을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TMI.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식생활에서 벗어나 신선 채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같은 이런 과채류들을 포함한 신선 채소들입니다. 그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자동화하게 되고요. 규격이 일정해야겠죠. 규격화하게 되고요. 노동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구조 안정성을 개선한 그런 농가 보급형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표준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이 되어 있어야지만 호환이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 보급형 표준 모델이 개발된 다음에 보급된 다음에야 연중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혁명이란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성장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일어나면서 비닐하우스 원예가 정말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1970년 736헥타르에서 1980년에는 7,322헥타르로 10년 만에 10배가량 규모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신선한 과채류가 대폭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국민들은 사시사철 신선한 농산물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백색혁명은 선진 농업의 발판이 되었고 또 수출 농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거 녹색혁명부터 시작해서 백색혁명을 지났죠?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의 시대가 됐습니다. 기존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럼 스마트 농업이 어떤 걸까요?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접목을 해서 농축산물과 식품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그 모든 체인들, 농업의 전 과정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마트팜과도 조금 연관성이 있게 느껴지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 정보통신 기술, 기기제어 기술, 빅데이터 같은 걸로
복합 환경 제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농업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업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고, 스마트팜은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 농업 기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농업은요,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농촌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기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농립어업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2007년 327만 명이었던 농가 인구가 2023년에 209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2007년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32.1%였는데 2023년에는 52.6%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마트 농업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한층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작물 생산성도 높이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기술이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가 궁금하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제 로봇은 일단 8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300리터의 약액통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0.33헥타르 3,300제곱미터입니다. 한 번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그네틱, 근접 센서, 광학 검출기들을 사용해서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면서 자동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업자가 직접 기계를 다루지 않아도 지형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주행하면서 농작업이 가능한 그런 자율주행 트랙터, 또 자율주행 벼 이양기 같은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확 운반 로봇, 제초 로봇, 가축 분뇨 청소 로봇들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래 농업 모습이 참으로 기대가 되지 않나요? 농업의 발전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농업이 주목받는 직업이죠. 농업 계열 학과가 인기학과에 들어가고 있고요. 머지않아, 아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미래에는 식량과 에너지가 국력의 가장 중요한 두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